잘나가는 회사에 돈 쓰는 방법, 사장의 돈 공부. 작가 고야마 노보루, 조우나 옹김, 시그마 북스에서 출판했습니다.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다룬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그럼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돈, 망치는 돈. 사랑은 돈으로 표현해야 전해진다? 여러분은 자사의 직원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라고 물으면 중소기업 사장 대부분은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과 그 마음을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애정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회사를 떠납니다. 주식회사 무사시노는 도쿄 무사시노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 물품을 판매하는 다스킨 사업을 하며 동시에 그를 통해 얻은 중소기업의 경영 비법을 공개하고 지도하는 경영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시노는 최근 10년간 과장 직급 이상의 퇴사자가 2명인데 그중 1명은 재입사했으니 실질적으로는 1명뿐입니다. 무사시노 직원들은 왜 회사를 떠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말뿐만 아니라 돈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는 기본급을 3만원씩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이 받는 첫 임금이 200만원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도요타 자동차는 기본급을 1만 3천원 인상했습니다. 또 2017년에는 상여금을 전년 대비 157%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기세로 수입이 늘어나기에 직원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보다 무사시노에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직원들에게 애정을 표현합니다. 무사시노는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줍니다. 굳이 은행에 입금하지 않는 이유는 직원들이 회사의 애정을 실감하도록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것보다 현금을 받는 것을 직원들은 기뻐합니다. 이것도 직원들에 대한 애정 표현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17년에 상여금 총액은 10억에 달했습니다. 전자결제가 당연해진 지금 그 많은 현금을 준비하기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에는 그만한 현금이 없기에 미리 이야기해서 본점에서 현금 8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나 역시 이 정도의 현금 따발을 처음 보았고 은행 지점장조차 이만큼의 지폐를 본 적은 없다고 놀라워했습니다. 나는 져서 숫자는 인격에서 회사 경영에 있어 숫자가 인격, 돈이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회사가 고용한 직원들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도 돈이 없으면 직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쓸 돈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야말로 직원을 사랑하는 사장입니다. 헛돈 쓰는 사장은 회사를 불행하게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직원이나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장도 있습니다. 하코네에서 무사시노 경영 컨설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천 경영 교실 프리미엄 합숙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합숙에 참가한 한 회사의 사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신간센 센다이 역에서 우연히 주식회사 미우의 토루 사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린칸에서 타려고 했더니 미타시마 사장은 저는 저쪽이어서 라며 난처해 했습니다. 예전에 미타시마 사장이 현금이 없어서 경영이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에 저는 미야시타 사장이 일반칸을 타고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헤어졌지요. 그런데 도쿄역에서 글렌 클래스에서 내리더군요. 글렌 클래스는 신간센의 퍼스트 클래스를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장들도 미야시타 사장은 렉서스를 타고 다녀요. 게다가 옵션으로 뒷좌석에 텔레비전 모니터까지 달려있죠. 사무실도 아주 커요. 라고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회사나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제대로 쓰는 돈이지만
사장이 허세를 부리려고 쓰는 돈은 헛돈입니다. 나는 도쿄에서 업무를 보던 미야시타 사장을 학고내로 불렀습니다. 미야시타 사장은 딱한 얼굴로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어떻게든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컨설팅 회원사 전체에 다음과 같이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야시타 사장님을 제대로 지도하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미야시타 사장님은 오늘 중에 렉서스를 팔고 사무실도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바로 옮기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주식회사 마스오 모터스의 마스오 사장님이, 사무실은 어드레스 주식회사의 노보르 사장님이 책임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야시타 사장은 설마 했겠지만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숙에 참가한 마스오 사장은 그날 중으로 렉서스를 회수해서 고베까지 직접 몰고 돌아갔습니다. 타카오 사장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미우는 당시 월 임대료가 1,100만 원인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300만 원인 사무실을 찾아서 임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채찍은 확실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미야시타 사장은 스스로 본인의 보수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대출을 꺼리던 은행도 경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해서 대출을 승인해 주었고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쓸데없는 경비를 줄이는 대신 직원들과 점심을 같이 먹는 등 직원들 간의 대화를 활성화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사내 소통이 원활해지니 지금까지 사장을 좋지 않게 보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했고 그 결과 실적도 상승했습니다.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랑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면 사람을 성장시키지만 독이라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미야시타 사장은 돈을 독에서 사랑으로 바꾸어 직원들과 은행의 신뢰를 얻고 회사의 실적을 회복시켰습니다. 역시 사장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회사의 성쇠가 좌우됩니다. 성공하는 직원의 돈 쓰는 법. 직원들 역시 돈을 쓰는 법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무사시노에는 입사 2년 차에 과장이 된 직원이 5명 있었습니다. 과장이 되면 상여금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5번째로 입사 2년 차에 과장이 된 아유미는 첫 상여금으로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장이 훌륭하게 처신한 점은 상여금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장이 소속된 사업부에는 스태프가 70명 정도 있습니다. 이 과장은 개당 1,500원인 슈크림을 사서 모두에게 선물했습니다. 스태프의 협력이 있었기에 자신이 승진했다는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마음 씀씀이를 보이면 스태프들도 이 과장이 계속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도울 것이며 그 결과 실적과 상여금이 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 씀씀이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사시노는 전체 워크숍을 가면 항상 가위바위보 대회를 엽니다. 회사로 들어온 명절 선물을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가위바위보 대회에서 우승한 직원에게 상금으로 줍니다. 우승한 직원에게는 상당한 보너스가 됩니다. 하지만 돈의 도리를 아는 직원은 상금을 혼자 쓰지 않습니다. 2018년 우승자인 쇼타 과장은 상금을 나누어 각 사업부에 30만원씩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우승한 일반 사원은 상금을 전부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그 자체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 환원할 마음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동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직원은 2년 후에 회사를 그만두었답니다. 이 직원은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몰라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나도 책임을 느꼈습니다. 돈을 쓰는 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원에게 분에 맞지 않는 상금을 주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이었습니다. 돈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지나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반성하고 그 후부터는 일반 사원은 상금을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입사 2년차에 과장이 된 직원도 도중에 그만둔 직원도 같은 채용시험에 합격해 무사시노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법에 따라 그 후에 인생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고민한다면 이류입니다.
번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인류가 되고 성공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돈의 의미가 있다? 돈은 사랑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사랑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최고의 수단은 돈입니다. 따라서 사장은 돈을 확실하게 벌고 제대로 써야만 합니다.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장은 직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이라고 하면 돈만 주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17년 전에 조부로부터 분쇼도 인쇄 주식회사를 이어받은 하시모토 사장은 사무실 환경 정비 등 경영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경영계획에 협력하는 직원들에게 돈을 주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즉 돈으로 직원들을 유혹했습니다. 돈으로 직원의 마음을 유혹하는 방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시모토 사장은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직원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시모토 사장은 직원들을 돈으로 유혹해서 실행 계획을 만들게 하고 정작 자신은 놀 궁리만 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축제를 즐길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보이는 사장을 직원들이 따를 리 없습니다. 경영개혁이 진행될수록 그만두는 직원들이 속출해서 전성기일 때는 350명이던 직원이 160명까지 줄었습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 그 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시모토 사장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개혁안을 실행하는 직원들을 칭찬하세요.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직원들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직원들에게 주는 돈도 의미가 있지요. 라고 충고했더니 하시모토 사장은 그렇게 좋아하던 축제도 뒤로 미루면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인재 양성에도 노력하면서 직원들도 회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무사시노 직원들에게 돈으로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직원들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는 이유는 직원들이 돈에 미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사장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직원과 가족이 행복해지도록 돈을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한 습관과 금전운을 높이는 방법까지 돈에 관한 모든 것을 소개했습니다.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폭넓게 다루었으니 회사 경영 때문에 고민하는 사장들은 물론 돈이 없다고 한탄하는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돈에 관한 철학은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내 철학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 무사시노는 별 볼 일 없는 루저 집단이었지만 지금은 직원들이 그만두지 않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1989년 내가 사장에 취임했을 때는 매출이 70억 원이었던 회사가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7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경영이익은 63억 원이지만 홍보비로 84억 9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실질 경영이익은 147억 9천만 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매출 경상 이익률은 9%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매출 경상 이익률은 21%입니다. 이 규모의 매출에서 이런 숫자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홍보비 대부분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중 30%만 효과를 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으면서 돈을 쌓아두고 당장 이익을 내기보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계속 투자하려 합니다. 그래야만 인재가 성장하고 수익 구조가 견고한 체질을 가진 회사가 됩니다. 돈에 대한 철학은 각자 다르겠지만 무사시노가 돈을 쓰는 방법은 무사시노뿐 아니라 700개 이상의 회사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독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직원에 대한 사랑은 돈으로 표현한다. 돈과 급여.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산다. 직원에게 무언가 지시하면 일단 예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거나 대충 처리한다며 자신의 기대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사장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직원을 다그쳐도 소용없다.
직원이란 앞에서는 복종하고 뒤돌아서면 반항하는,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는 존재다. 중소기업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직원의 자세라 하겠다. 나는 주식회사 무사시노를 2004년까지 톱다운 방식으로 경영했다. 따라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머리를 주먹으로 어루만지면서, 물론 농담이다, 직접 업무를 가르쳤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다 보니 내가 모든 일을 살피기가 어려워졌고, 그동안 꾸준히 해온 직원 교육 덕분에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 향상되기도 해서 2004년부터는 보텀업 방식으로 경영체제를 바꾸었다. 그리고 나는 전체적인 방침을 결정하고 검토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해서 자유롭게 일하라고 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자주적으로 일하라고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교육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보텀업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려면 직원들 스스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장치가 있어야 직원들이 움직일까? 정답은 돈이다. 직원들이 하는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즉 직원들을 돈으로 유혹해야 한다. 무사시노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매달 받는 수당은 각자의 직무와 관리하는 부하 직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연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자 성과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혀 받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1,000만 원 이상 받기도 한다. 큰 성과를 내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되지만 집에 돌아가 가족들 앞에 어깨에 힘 좀 주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장치가 있어야 보텀업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할 때 직원들이 자주적으로 일하게 된다. 직장인의 꿈은 연봉 1억 원이다. 무사시노에는 사장인 나와 본부장 이상의 임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사장회라는 모임이 있다. 식사비는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지만 공짜 밥은 아무래도 사람을 풀어지게 하기 마련이라 회비 삼아 5만 원씩 걷는다. 그 회비는 2차 회식비로 쓰인다. 사장회는 모두 돌아가며 3에서 5분 정도 근황을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한 후에 마무리한다. 나는 올해 신년 모임에서 내 목표는 여기 앉아 있는 모두가 억대 연봉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참석자 중 전무인 시게토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상무인 히로코는 1억 5천에서 2억 원, 이사인 요시아키는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그 밖에도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임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부장급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연봉을 1억 원대로 올려주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그곳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그전까지는 신년의 기분으로 느긋하게 마시고 즐기던 임원들의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났다. 그 모습을 보고 직장인들의 꿈은 연봉 1억 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물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 아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연봉 1억 원을 넘기고 나서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질 만큼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돈은 가장 큰 관심사이고 가장 큰 동기부여 요소가 된다. 즉, 돈으로 유혹하는 것이 직원들을 위한 방식이다. 한간에 열정페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꿈이나 열정을 강조하면서 낮은 임금으로 직원을 부리려 하는 회사가 많다. 돈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사람을 현혹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악질이다. 유혹이라는 표현이 꺼려진다면 보상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어느 쪽이든 직원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돈으로 응답해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노력에 따라 상여금이 40배 이상 차이 난다. 직원에 대한 사랑은 돈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체계로 그 사랑을 표현하면 될까? 무사시노의 급여 체계는 등급제를 바탕으로 한다. 등급은 입사 후 근속 연수에 따라 정해진다. 경력을 쌓으며 오래 근무하면 자연스럽게 기본급이 올라간다. 즉, 근속 호봉제다.
일반적으로 무사신호는 성과를 중시하는 회사라고 여겨지지만 매달 급여가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면 직원들은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자녀가 학원에 다니는데 이번 달은 아빠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학원에 못 다닌다고 해서는 안 된다. 자녀가 대학 다닐 때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급은 근속 연수에 따라 책정해서 직원들의 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매달 받는 급여가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면 장기 근속자들의 불만이 쌓인다. 그렇다고 해도 근속 연수에 따라 모든 것이 정해진다면 이 또한 불공평하다. 승진은 철저하게 직원의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우수한 사원이라면 2년차 이 그룹으로부터 과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장이 할 업무를 하는데도 급여가 여전히 이 그룹 기준으로 받는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따라서 어떤 업무를 하는 직급인가에 따라 기본급에 직급수당을 더한다. 이렇게 하면 근속 연수가 짧더라도 짊어진 책임에 걸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상여금은 성과주의다. 이번 해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평가하여 상여금을 결정한다. 평가는 5단계로 나눈다. 직급별로 S를 받았다면 얼마, A를 받았다면 얼마라고 상여금이 결정된다. 사토 요시아키 이사가 본부장 시절에 받은 상여금은 가장 적을 때가 100만원, 가장 많을 때가 4,200만원이었다.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상여금이 4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승진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해이해지는 직원은 없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평가를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된다.